안녕하세요, 케빈입니다. 현재 비트코인 상황이 역시나 거래량을 채워주지 못하고 매수 거래량이 현재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거래량이 계속해서 동반되지 않고 매도 압력이 높다 보면은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일단 오늘 내일 중으로 매수 거래량이 올라오지 않으면서 37,000불 부근 37,000불 부근을 회복 못할 시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여지고요. 하락을 하게 되면은 이번에 만약에 여기서 하락을 하면은 조금 2만 불 부근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2만 불 부근이 진짜 올 수도 있고.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이렇게 한번 하락을 하게 되면은 18,000불 부근, 그러니까 1차 25,000불, 2차 18,000불 이 부근들을 보고 있는데, 이 이유가 뭐냐면 일단은 25,000불 부근까지는 기술적으로 열려 있어요. 여기서 하락을 한다고 하고 이제 매수 거래량이 부족하다라고 하면은 이번에 여기서 크게 하락을 하게 되면 25,000불까지 크게 간다면 가는 건데, 여기서 이제 18,000불은 왜 보고 있냐라고 하면은 패닉셀이 나온단 말이에요. 패닉셀. 패닉셀까지 우리가 예상을 해야 돼요. 여기서 한번 더 크게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시장이 충분히 공포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공포 분위기가 잡혀있는 상태에서 한 번 더 큰 변동성을 보이면서 하락을 한다? 그러면은 패닉셀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패닉셀이 나오게 된다면 18,000불 부근까지 이제 패닉셀이 나오면서 긴 꼬리를 달며 이제 거래량이 올라와주지 않을까. 예, 그런 시나리오고요. 그러니까 2만 불까지 만약에 하락한다 하면은 그냥 2만 불 부근까지 내려간다라고 크게 보시면 되고, 거기서 더 깊게 내려가게 되면 정말 18,000불까지 패닉셀이 이어질 수가 있다. 이렇게 일단은 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서 이제 꼬리를 달면서 거래량이 올라주면서 어느 정도 한 이 부분이죠. 한 이 부분. 네. 이 부분에서 이 부분인데, 여기서 꼬리를 달면서 이제 거래량이 올라준다면은 어느 정도 상승 다이버전스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코린니 분들이 자주 속는 패턴이 하나 있어요. 거래량이 없는데 조금 이제 상승하면은 막 1%, 2% 올라가면은 추세 전환이 아닌가. 다시 한번 상승장이 이제 시작됐나? 바닥이 끝났나? 뭐 별의별 이제 생각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예, 그러다가 이제 또 1% 내리고 2% 내리면은 다시 또, 다시 이것도 저점 확인하러 가나? 날아가는 거 아닌가? 계속해서 본인들의 관점이 수시 때때로 바뀐다는 거예요. 음. 그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이제 이게 상승하는 게 진짜 상승인지 가짜 상승인지 이 정도만 이제 구분을 할 줄 알아도 시장 대응하는 데는 좀 이제 불편함이 없거든요. 그 제가 항상 보시라고 하는 게, 우리가 차트에 대해서 기본적인 거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코린디 분들도 알고 있어야 되지 않나. 왜냐면은 자꾸 본인들이 그렇게 공포스러운 이유는 계속해서 시장의 불확실성 때문에 공포스러운 거거든요. 네. 그래서 계속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은 그런 패턴들과 어떤 그런 차트의 모습을 보고, 조금만 올라도 조금만 내려도 굉장히 공포의 두려움을 표현을 하십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저한테 이제 매도 의견을 자꾸 주세요. 근데 그 이유가 아무 이유가 없는 게 뭐냐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게 뭐냐면, 저는 여러분들의 그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지를 몰라요. 어떠한 상태고, 여러분들이 지금 시드 상황은 어떻고, 목표가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셨는지, 장기적으로 보고 시장을 들어왔는지, 아무런 정보가 여러분에 대해서 저한테는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매도 의견을 드리는 것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고, 그거 판단은 본인이 더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저보다 본인이 더 잘 알아야죠. 내가 당장에서 빚을 내 가지고서 영끌을 해서 투자를 했다. 상환일이 다가온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매도잖아요. 매도.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제가 뭐 매도하지 말라 그래도 본인은 매도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이 다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가격만 가지고 저한테 매수 매도 의견을 물어보는 것 자체가 제가 일일이 대답을 해드려도 의미가 하나도 없는 게 그 판단은 본인이 더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시장 상황 분석을 해드리면은 그걸 듣고 판단을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까, 그 정도도 본인이 확신이 없다고 하면은 투자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분들은. 예. 일단 본인이 투자하는 목표를 정하고 상황마다 어떻게 대응을 할지에 대한 그런 시나리오를 준비를 하고 그렇게 시장을 대응을 하는 게 제가 영상을 자꾸 올리고 회원분들이랑 공부하고 소통을 하는 거지 리딩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예,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자면 앞으로 지속될 시장이다, 응? 생각이 들면요, 떨어질 때마다 매수할 수 있는 박앤세일 구간입니다. 그분들한테는. 자, 물린 거만 복구하고 싶다. 지금 얼떨결에 들어왔는데 물려버렸다. 요것만 복구하겠다. 예, 앞으로 순환 매장이 올 겁니다. 중간중간에 코인들이 각계 전투를 할 거예요. 예, 펌핑이 중간중간에 각계 전투로 올 건데 올 때마다 과감하게 매도하세요. 매도하고 본인의 코인이 올라오는 순서가 됐을 때 과감하게 펌핑 한번 오면요, 과감하게 매도하고 시장 떠나세요. 예, 떠나셔야 되고요. 근데 막상 이런 분들 본인 갖고 있는 코인 올라오면 안 팔아요. 예. 이게 다시 또 상승장 시작인가? 왜냐면 과거에 그 수익 났던 그게 향수가 있거든. 계속 떠오르거든. 그걸 잊지 못해서 올라오면은 욕심이 자꾸 나기 때문에 못 팔아, 결국엔. 그러면 계속해서 이분은 물리면서 그 시장에 대한 공포를 때려 맞아가면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물린 걸 복구하고 싶다, 이 목표가 정해졌으면요, 순환 매장에 펌핑 오면요, 과감하게 매도하고 떠나세요. 시장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본인은. 자, 세 번째. 시장이 망해서 사라질 것 같다. 네. 그럼 그분들은 이 영상을 볼 필요도 없고요. 지금 당장 코인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은 모든 코인 매도 후 시장 떠나세요. 네. 간단하죠? 이게 여러분들에게 드릴 솔루션입니다, 제가. 자, 시장이 지속될 것 같다. 나는 이 시장과 함께 제대로 된 투자를 하겠다. 장기적으로 보겠다. 떨어질 때마다 매수. 박앤세일이다. 생각을 하시고요. 물린 거 복구하고 얼떨결에 시장 들어와가지고 내가 진짜 물린 거만 복구하고 다시는 이 시장 쳐다보기도 싫다, 지겹다. 앞으로 순환 매장 오면요, 중간중간 펌핑 옵니다. 그거 과감하게 매도하고 떠나세요. 뒤도 돌아보지 마세요. 자, 세 번째. 시장이 앞으로 망해서 사라질 것 같다. 다 사기다. 스캠이고 비트코인도 뭐 미래 가능성 없다. 지금 당장 모든 코인 매도하고 시장 떠나세요. 예. 앞으로 시장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이거 여러분들 못 버팁니다. 그때 가서 진짜 뭐 더 지옥의 맛을 보지 마시고 요 정도로 어느 정도 마무리하고 가시는 게 낫습니다, 이분들은.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 시장에 남아계실 분들은 앞으로 지속될 시장이다라는 확신이 있는 분들만 남아 계시면 되는 거예요. 네. 무조건적으로 시장이 오르지만은 않아요. 무조건적으로 떨어지지만도 않고요.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을 하는데 이런 두 번째, 세 번째 같은 분들은요, 오르고 내리고 반복할 때마다 내리는 시장에서 계속해서 손절을 하게 될 거예요. 왜냐면은 시장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예, 이런 분들은 앞으로도 손해가 계속해서 커질 거기 때문에 지금이 가장 좋을 때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될 시장이다, 코인의 장기적 펀더멘털을 보고 투자를 하겠다 하시면 그때 그 사람들은 공부를 하세요. 예. 뭔가에 자꾸 의지하려고 하면은 시장을 똑바로 못 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확고한 그런 시장에 대한 관점과 어느 정도 투자 어떤 규칙 정도는 만들어 놔야 된다는 거지. 그래야지 어떠한 상황이 왔을 때 본인이 대응을 하고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지켜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시장은요, 스포츠로 따지면요, 공격할 때가 아니고 수비할 때예요. 우리는요, 수비를 해가지고서 우리의 자산을 지키고 보존하고 계속해서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지켜야 할 때 득점을 내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딱 어느 구간이 오면요, 이제부터 우리가 공격을 할 찬스가 와요. 그때 공격 찬스가 왔을 때 득점을 제대로 하려면은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수비를 잘 해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수비해야 되는데 막 공격이 들어오고 있는데 계속해서 상대방 골대 앞에 가가지고선 깝죽대면은 어떻게 됩니까? 예, 계속해서 실점해가지고선 그 경기는 지는 거예요. 그 때문에 수비할 때는 확실히 수비를 하고 공격 찬스가 주어진다고 하면 제대로 공격을 해가지고 득점을 내가지고 시장을
승리로 이끌어가는 그런 투자자가 되려면 이 시장에 대한 룰을 알아야 돼요. 규칙을 알아야 되고 흐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남이 알려주는 대로 가다가 보면은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왜냐면 그 사람은 본인의 상황과 처지를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네. 이 시장은 똑같지만 각각 개인의 상황은 다 다르기 때문에 각각에 맞는 맞춤 솔루션을 제안해 주지 않을 거라면은 절대 정답을 말해줄 수가 없는 시장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알 수밖에 없는 거죠. 아시겠죠? 예. 그리고 이 코인 뉴스를 잠깐 제가 가져왔는데요. 이거 오늘 또 뜬 뉴스예요. 자꾸 지금 전 세계적으로 채굴장에 대한 압박이 커지고 있습니다. 예. 채굴장에 대한 압박이 커진다. 이거 한번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번에 영국이에요. 자, 미국도, 영국도, 중국도 채굴장에 대한 압박을 계속하고 있어요. 예. 갑작스럽게 부쩍 요즘 이렇게 이런 채굴장에 대한 뉴스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자, 이거는 시장에 대해서 호재라고 보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면 채굴장들이 이렇게 압박을 받고 이제 영업을 못하게 되면은 공급과 수요의 원칙에 의해서 공급이 줄어들기 때문에 당연히 비트코인의 가치가 상승을 하고 시장의 상승세가 오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다른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자, 요런 생각 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정도만 알아주세요. 자, 일단은 채굴장을 압박해서 채굴 이 기계들이 전원을 끄게 되면은 해시값이 부족해집니다. 해시값. 해시레이트. 해시레이트가 떨어져요. 예, 비트코인의 해시레이트라는 게 있는데 해시레이트가 이제 부족하게 되면 무슨 상황이 생기냐? 채굴 난이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예. 점점 이제 채굴 기계들이 감소를 하고 해시값이 떨어지면요. 채굴 난이도가 올라요. 채굴 난이도가 오르게 되면요. 시간당 채굴하는 코인의 양이 줄어들어요.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아는 그대로예요. 예. 시간당 채굴하는 코인의 양이 줄어들면은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이 있는 그게 아니냐. 자,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채굴장을 압박해서 생산성을 저하시키고 지속 가능하지 못한 상황으로 단기적으로 만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분위기 자체를. 자, 그러면 채굴자들이 갖고 있는 물량이 시장에 나오겠죠. 예. 이 사람들은 코인을 가지고 팔아서 영위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요런 이제 채굴자들의 밥그릇을 이제 걷어차고 일시적으로 이 사람들이 생산을 못하게끔 환경을 조성해버리면은 이 사람들도 당장에 고정 지출도 있을 거고 당장에 소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뭘로 해야 되죠? 예. 갖고 있던 코인들을 시장에 풀어야 되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규제를 하려고 하고 코인에 대한 규제를 하고 시장에 있는 지금 채굴자들에게 압박을 주고 그러면서 시장에 있는 그런 시장 참여자들에 대한 그런 구매 심리, 네,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지금 막 물고기 잡는 사람들이 생선을 막 잡고 있는데 갑자기 생선에서 무슨 바이러스가 발견됐대. 생선을 먹지 말라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면서 그 생선 만든 사람들을 어부들의 어망과 그런 생산하는 물고기 배를 다 망가뜨리고 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먹고 살아야 돼요? 갖고 있는 생선을 어떻게든 헐값에 털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런 식으로 채굴자들의 어떠한 코인들이 시장에 어느 정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풀리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지금 중국은 계속해서 채굴자들 전기 못 쓰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거야. 중국 입장에서는 전기 그만 써라. 어차피 캐가지고 팔아봤자 타산도 안 나오고 지금 적자나는 상황인데 뭐하러 지금 국가 전기 갖다 쓰고 자빠졌냐. 예, 기계 그만 돌리고 전기 그만 써라. 일단 가만히 있어라. 지금 이거 전기 돌려서 채굴해봤자 손해다. 지금 너네 갖고 있는 거 잠깐 멈추고 기다려라. 그런 중국의 입장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런 채굴장에 대한 압박이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는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단기적 악재로서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생각이고요. 요게 어느 정도 이제 채굴자들의 물량이 시장에 털리고 어느 정도 이 상황이 안정이 되면은
분명히 이 물량들을 흡수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금융 세력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이 채굴자들이 너무 지금 물량 많이 갖고 있으니까 야 너네 그동안 많이 캤잖아. 이제 좀 시장에 풀어봐. 우리가 좀 원하는 만큼 좀 내놔봐. 어떻게 보면 지금 삥 뜯고 있는 거예요. 저렴한 가격에 지금 삥 뜯고 있는 거라고. 시장 분위기 조성해가지고선 헐값에 지금 비트코인 지금 뜯어내고 있는 거로밖에 안 보여져요. 제 생각에는. 그렇게 하고 어느 정도 이제 물량 매집이 끝나면 이제 기관들이 이제 또 이제 야 이제 이 정도면 뭐 많이 먹었다 하면서 어느 정도 시장을 또 들어 올리는 모습을 보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려면은 분명히 이 차트에도 그런 게 나타나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계속해서 매집을 하면서 계속해서 지금 시세를 떨고 나가는 모습으로밖에 안 보여지고요. 거래량이 지금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온다? 이거는 섣불리 매수 심리가 붙기 어려운 상황이다. 시장 자체가.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시점이 되면 기술적으로도 상승 다이버전스가 나와줘야 되거든요. 어느 구간에서는요. 그러면 분명히 그 구간이 이제 시장에 다시 한번 상승 추세로 전환하는 시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이런 기술적으로도 어느 구간이 되면 분명히 상승 다이버전스라는 게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끝까지 내려가는 그런 차트는 없단 말이죠. 그 때문에 차트상으로도 어느 구간이 돼서 상승 다이버전스가 나와주면서 그 타이밍에 호재성 뉴스들이 시장에 반영이 되면서 투자 심리가 다시 시장에 반영이 되고 어느 정도 상승세가 연출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때 어느 정도 새로운 기관들의 손바뀜이 일어나면서 새로운 기관들이 들어오겠죠. 이 정도 구간이면 저렴하게 느껴진다. 뭔가 그들에게 매력적인 가격으로 느껴지는 구간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그 구간이 되면은 분명히 손바뀜이 일어날 겁니다. 기다리고 있던 세력, 나가려고 했던 세력들의 손바뀜이 이루어지면서 새로운 참여자들이 들어오면서 그 새로운 참여자들이 또 다른 사이클을 만들어 갈 거예요. 예. 그 구간이 언제냐를 우리는 기다리면 되는 거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조금 물릴 수 있어요. 지금 당장 우리가 이거 싼 거 같네? 싼 거 같네? 하면서 계속해서 물릴 수는 있지만 기다리면 어느 구간이 됐을 때 분명히 다시 한번 이 시장에 상승 사이클이 도래할 겁니다. 그 시간이 오기 전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당장의 이 시장 여기가 바닥일 거라는 거는 우리의 어떤 환상이고 우리의 바램. 이 시장의 머리 정수리와 발끝은 우리가 맞출 수 없어요. 우리는 항상 무릎 부분에서 사서 어깨 부분에서 수익 실현을 한다라는 그런 목표를 가져야지 나는 꼭대기에서 사서 발끝에서 사서 머리끝에 팔 거야 라는 거는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예. 그 때문에 우리는 어느 정도 발바닥이 확인이 되면 이제 무릎 정도 왔을 때 매수를 해서 이제 어깨 정도가 된 것 같다라고 하면은 수익 실현을 하는 겁니다. 물론 그 어깨가 머리가 되면은 엄청나게 운이 좋은 거죠.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머리가 어딘지 맞출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면 머리가 되는 것 같아라고 했을 때 그때 이제 수익 실현을 한다. 그런 식으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끝과 끝을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고 끝과 끝 사이에 있는 그 안에서 흐름을 타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어느 정도 공부를 해야 돼요. 우리가 끝과 끝을 못 맞춰도 어중간하게 중간 정도에서는 이게 탑승해가지고 놀 수 있잖아요. 예, 그죠? 요 안에서 갭을 노려야 되는 거죠. 우리가 뭐 방법이 없습니다. 이 시장은 끝과 끝을 어떻게 맞춰요? 아무도 못 맞춰요. 그러면 실력에 따라서 이 끝과 끝 사이에서 최대한 많은 갭을 이제 수익을 보는 사람들이 실력자인 거지. 예. 아무튼 그런 상황이에요. 예, 그런 상황이고 아직 시장의 펀더멘탈이 죽은 건 아닙니다. 비트코인의 본질적인 가치가 훼손된 것도 아니고 뭐 코인들의 뭐 기술적 문제가 지금 뭐 오류가 생긴다던가 기술적인 치명적인 단점이 생겨서 뭐 코인이 위협을 받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기술적인 결함이 없어요. 예,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가격이 하락한다라는 거는 본질적인 가치와는 멀다라는 거예요. 별개로 봐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은 결국엔 시장의 펀더멘탈이 흐려진 게 아니기 때문에 언젠간 다시 한번 상승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하지만 그때가 언제가 됐는지 우리는 기다릴 수밖에 없다. 시장이 가자고 해야 가는 거지. 우리가 백날 가자고 해야 시장은 갈 길 갔다 갑니다. 갈 길 갔다 가요. 그 때문에 우리는 그거를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고 그리고 그때그때마다의 위기가 이게
기회인 거를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마다 우리는 그 위기를 기회로 잡고 더 큰 이런 상승장 때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지금부터 코인에 대한 기본을 알고 시장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제 말은. 아무튼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하고 대응을 잘 하시고요. 예, 이번 주는 은봉이 아니지. 주봉이 어떻게 마감이 됐죠? 이번 주가? 잠깐만. 주봉. 저번 주죠, 이제. 저번 주 주봉은 다행히 양봉 마감이긴 한데요. 지금 윗꼬리가 길게 달린 양봉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거는 기분 나쁜 캔들입니다. 예, 그리고 거래량도 기존 주봉보다 현저히 부족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요거는 이번 주는 어느 정도 다시 한번 또 하락의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애지간하면 이번 주 안에 좀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좀 방향성이 이번 주 안에 정해지지 않을까라는 게 제 조심스러운 생각이고요. 이번 주 주봉은 음봉 시작이에요. 어쨌든 음봉 시작이니까 요거 감안하셔서 잘 대응하시고요. 아무튼 본인의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부터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어떻게 시장을 보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지금 코인을 내가 매수했다면은 이 코인에 대한 목표는 어딘지, 그리고 내 목표와 잘못된 방향으로 간다면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 그런 전략들을 한번 곰곰이 머릿속으로 한번 짜보세요. 예. 그런 시간 한번 가져보시고. 그리고 제가 지금 목 상태가 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주말 방송 못했습니다. 주말 라이브 못한 거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합니다. 예. 제가 계속해서 기침이 엄청 심했어요. 주말 동안에. 그래가지고 이거 코로나 아닌가 좀 걱정도 많이 됐는데, 예, 지금 좀 약간 호전되는 지금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아마 이번 주는 라이브 방송 최대한 하려고 제가 노력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상황에 따라서 계속해서 제가 이슈가 있을 때마다 시장 영상 올려드리고, 그리고 회원 영상 올라가는 거 보면서 틈틈이 계속해서 본인의 역량 키우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본인의 역량이 어느 정도 됐을 때 다음 상승장에서 본인의 역량만큼 드시는 겁니다. 명심하시고요. 시장 대응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